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DST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DST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예를 제가 들면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좀 쉽고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한 20년 전에 100만 불을 주고 몇십 유니짜리 아파트를 올림픽가에 사셨어요. 그래서 20년을 잘 관리를 어떻게 어렵지만은 관리를 하셔서 지금 밸류가 500만 불이 돼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00만 불에 대한 캐피탈 게인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 40% 계산을 해보면 텍스를 내야 할 돈이 160만 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또 낼 수도 없고, 또 이분은 부동산 시장에 계속 스테이 하기를 원하세요. 계속 또 상속도 생각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음 코스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1031 익스체인지로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특히 이분이 이제 고려하고 또 낭패를 보시는 보는 경우가 하나가 처음에 45일 내에 이 새로 살려고 하는 그 부동산을 리스팅을 해서 잘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45일이 지나고 60일이 지나고 70일이 됐는데 에스크로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대체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에스크로가 깨졌기 때문에 45일은 경과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160만 불을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셔야 돼요. 유보가 없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도 없습니다. 이러한 조그만 그 실수 하나로 세금을 160만 불을 내야 하는 그런 낭패에 빠진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031 익스체인지를 하실 때, 대체 부동산 리스팅을 하실 때 이미 확보된 구입 프로퍼리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세컨더리로 DST를 리스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DST의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에서는 DST를 이용해서 대체 부동산을 반드시 리스팅을 해가지고 그런 낭패를 피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저희가 프로퍼리가 있게 되면 이제 관리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DST 프로퍼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 모든 그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의 그 고민이 관리입니다. 물론 관리회사에다 맡겨서 돈을 주고 관리를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그 관리의 문제입니다. 특히 조금 더 명세하게 몇백만 불짜리 아파트라든가 이러면 몇십 년이 됐기 때문에 매일같이 관리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제 주변에서 같이 골프를 치다가 이거 전화 하나를 받고 얼굴이 사색이 돼서 골프도 망치고, 라운딩도 그만두고, 고쳐주러 그 리페어를 하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DST 부동산은, 퀄리티가 있는 되게 그런 얼마 되지 않은 부동산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의 문제도 비교적 수월하고, 그리고 오너가 전혀 관리에 신경 쓸 거 없이 트러스트에서 모든 걸 관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DST는 관리에 대해서 해방됐다 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저도 테넌트를 가져본 적이 있어서 정말 그 부분은 큰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테넌트와 자유로워지셔야 뭐 여행도 그렇고 모든 것이 훨씬 편해지실 수가 있겠죠.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제가 매각하려고 하는 프로퍼리가 론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전혀 뭐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론이 보통 한 50% 넘어가면 조금 좀 어렵겠습니다만 보통 20%, 30%. 그러면 그 론을 그대로 가지고 DST로 들어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100만 불에 론이 있다 그러면 500만 불을 들어와서 100만 불을 QI에서 은행에다 갖고 형식 명목상으로는 500만 불 이상에 되는 DST를 구입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은 400만 불이기 때문에 렌탈 인컴은 400만 불에 대해서 들어가지만 감가상각이라든가 모든 거는 500만 불 이상에 대한 건물에 혜택을 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론이 있다고 해서 절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론이 있는 경우에도 DST로 들어오면서 저절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론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론이 없을 경우는 그대로 론이 없는 DST로 들어오시면 그런 부동산은 비교적 나중에 판매하실 때도 쉽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론이 있는 부동산, 가령 예를 들어서 20%, 30% 있는 부동산에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한도만 넘지 않으면 돼요. 음, 1031 익스체인지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가령 여기서 100만 불에 내가 구입을 20년 전에 했는데 현재 500만 불인데 이걸 1031을 하고 싶은데 뭐 160만 불이라는 세금을 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중에 일부를 내가 좀 꺼냈을 수 없느냐 그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네. 뭐, 400만 불, 500만 불 중에서 내가 한 100만 불 정도는 좀 다른 데서 쓰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400만 불짜리를, 100만 불을 갖다가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100만 불에 대한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DST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른 또 빌딩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론이 없는 경우에 그런 저거에서는, 여러 가지 유익한 유익한 경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건물을 프로퍼티를 팔기를 계획했다면 한 6개월 정도 전에 100만 불을 론을 받습니다. 그래서 리파이낸싱을 해서 론을 받아가지고 그 론을 내 구자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해서 500만 불에 판매를 하고 QI는 그 론 100만 불을 갚아주고 나는 실적으로 400만 불은 DST로 들어오고 론을 했기 때문에 100만 불은 이미 내 구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텍스하고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 부분은 굉장히 DST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이제 프로퍼리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데요. DST 프로퍼리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어떻게 됩니까? 네, 참 좋은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건물은 보통 30년 이상의 감가상각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DST는 은행에서 론을 받을 때 10년 이상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10년 안에 감가상각을 모든 걸 인센티브리 그 감가상각을 적용을 해서 10년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내가 인감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 감가상각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세금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DST 같은 경우에 분산 투자도 혹시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500만 불이 들어왔어요. 500만 불이 들어왔는데 나는 4분의 1은 프로퍼티 중에서 인컴이 좀 더 많이 나는 프로퍼티를 정하고 또 어떤 거는 앞으로 어프리시에이션이 더 많은 쪽을 뭐 웨어하우스 쪽이 좋다. 그래서 그쪽으로 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25만 100만 불씩 5개까지도 쪼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DST를 활용한 1031 익스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굳이 1031 익스체인지가 아니더라도 DST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까? 네, 많이 그렇게도 들어오시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불 정도 현찰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 좀 시장에 들어오고 싶은데, 이게 50만 불짜리 부동산을 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동산도 없고요. 그럴 때 50만 불어치 DST 부동산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DST는 종이가 아니고 DST는 부동산입니다. 내가 이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 소유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음, 저희가 이제 그 빌딩을 개인적으로 프로퍼리를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듣는 얘기가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뭐 LA에 있는 어떤 빌딩을 이번에 1031 익스체인지를 위해서 했는데 굉장히 노후돼서 거기에 수리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DST 같은 경우에는 그 빌딩 프로퍼리에 대한 그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DST는 그 어카운팅 시스템도 맞추기 위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브랜드 뉴 건물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퀄리티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관리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방도 되고 프로퍼티 자체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든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상속이 이제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프로퍼티,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절대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엄청난 그 세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에 상속이 되는 거로 하시라. 이런 말씀을 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스텝업이 된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DS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증여와 상속을 조금 구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증여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기프트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500만 불짜리 빌딩이 있는데 아들이 비즈니스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500만 불의 인컴을 아버지는 리타이어먼트로 잘 즐기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내 비즈니스를 좀 키우고 싶은데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팔고 내가 나중에 다 갚아드릴게요. 아버지는 그런 것들이 또 흐뭇합니다. 그래서 증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증여를 해서 그거를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다음에 빌이 날라온 게 160만 불의 세금이 캐피탈 게인 텍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피할 수가 없죠. 큰 실수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거를 상속으로 했을 경우에 내가 죽었다. 그러면 500만 불이 자식한테 가는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자식이 500만 불에 팔았으면은 그 아들이 팔았으면 텍스가 제로고요. 600만 불에 팔았으면 100만 불에 대한 캐피탈 게인 텍스만 내는 그런 스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